자, 이번에는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예, 돈을 상환하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돈 상환하는 게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나오는 게 딱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요렇게. 자, 요 공부하기 전에 원금, 이자, 원리금, 요거 단어 세 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친 걸 뭐라고 합니까? 원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원리금하고 똑같은 말이, 요게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원금 이자 합친 거. 요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개만 일단, 요거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부채 서비스액과 원리금 상환액은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적을 거 없어요. 적지 마세요. 이거 적으면 큰일 나요. 이런 걸 적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바로 머릿속에 넣어야지. 그럼 원금을, 은행에 돈을 갚는데 원금이 100이에요. 이자가 10이에요. 돈을 갚아 나가는데, 그럼 은행에 원금 이자 같이 갚아 나가는 방법이라면 은행에 돈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그럼 110을 갚아야죠. 그 110을 뭐라고 합니까?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부른다고요. 다시 부채가 얼마냐 그러면 맨 처음에 빌린 부채, 요 부채가 1000인데 요걸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상환을 하는데 매년마다입니다. 매년마다 상환하는 원금이 100, 이자는 10. 그러면 원리금 얼마? 110. 요렇게 해서 뭐 10년이든 5년이든 쭉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요거 구분되세요? 그러면은 요 부채 요거에서 여기 얼마라고요? 요거는 110씩 갚아 나간다. 질문. 이렇게 갚으면 저당 상수 얼마게요? 그러면 빨리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저당 상수가 뭐 얼마게요? 이렇게 물으면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는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요것만 딱 떠오르면 돼요. 그래 놓고 여기를 딱 보고 부채가 1000이네? 부채 서비스액은 110이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답 나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적어 놓고 그냥 계산을 해야죠. 그럼 어디서 뭘 나누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2 곱하기 3은 6 이렇게 적어 가지고 요걸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6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게 자꾸 반복이 되면 아직까지 확 안 와닿아요. 자꾸 반복이 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자, 질문. 이자 얼마예요? 식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110에서 100 나눈 거죠. 원금 얼마예요? 그럼 110에서 10 빼면 되죠. 원금과 이자와 원리금 저 관계에서 셋 중에 두 개를 알 수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아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계산도 그런 식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를 구해요. 두 개는 구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고 저 관계식에서.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몇 번이에요? 14번이잖아요. 그럼 13개 했거든요. 13개를 지나왔는데 막 가슴이 깝깝하고 막 생각보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계산에 대해서. 18개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어 이제. 다 할만한 거라니까요. 자, 겁먹지 말고 원금 균등. 요게 제목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분할해서 상환을 할 건데 나누어서. 근데 뭐가 똑같다고요? 원금이 균등하다. 균등 이 말과 같은 말.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일정. 자, 저거 쳐다보면서 말씀해 보세요. OX.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일정하다. 이렇게 내면 문장이 쉬운 문장 같아요? 어려운 문장 같아요? 너무 쉽잖아. 이름 자체가 원금 균등인데요. 근데 다 틀립니다. 생각이 들어가요. 원금 균등이라는 말 뜻은 별개로 놔두고 이름은 이름대로 놔두고 가만히 있어봐. 원금 균등은 이제 외우기 시작하는 거지.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한 방법이고 뭐는 뭐가 어떻고 이름인데 그냥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건데 시험 문장 안에서 다시 원금 균등이면 원금이 어떻다고요? 일정해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게요?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자 어떻게 구하게요? 이자 구하는 공식. 이자는 이게 공식입니다. 적지마! 잔금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돼요. 이게 이자예요. 그러니까 요 잔금이라고 하는 건 남은 금액이거든요. 계속 갚아나갈 거니까. 그럼 요 잔금이 돈을 갚아나가면 커질까요? 똑같을까요? 작아질까요? 계속 갚아나가긴 할 거예요. 돈을. 그럼 이게 커지는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돈 다 갚을 거니까. 그러면 잔금은 무조건 줄어요. 이자율은 처음에 이자율 정한 게 똑같아요. 뭐 10%면 10%, 5%면 5%. 이건 계속 줄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값인 이자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똑같아, 작아진다 알 수가 없다. 무조건 작아지는 거죠. 이자 커지면 죽어요. 아무리 갚아도 이 이자가 계속 커지네? 왜 갚아? 차라리 갚지를 말지. 갚을수록 더 커지면. 그러니까 이자는 무조건 줄어요. 모든 방식이 이자는 다 줄어요. 모든 방식 이자는 줄어요. 질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원리금 균등이면. 자, 이거 하지 마.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뭐 머리를 스캔을 하고 그래. 뭐가 있는데? 여기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어? 자, 좀 전에 했던 똑같은 말을 내가 해볼게요. 모든 방식에서 이자는 감소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모든 방식에서 이자는 다 감소한다고요. 감소해요? 그래놓고 이제 질문을 한 거지. 원금 균등의 이자는 감소. 그러면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의 이자는 지금은 말이 잘 나오네. 왜? 모든 방식이 다 감소한다니까요. 이제 됐어요? 이제 스캔하지 마요. 다 감소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이자 감소한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원금 균등이면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은 일정하다. OX. 그럼 또 이걸 또 까먹는다. 이자를 배우면. 다시 단순화 시키셔야 된다고요. 원금 균등이면 뭐가 일정해요? 원금. 이자는 무조건 감소.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 원금과 원리금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원리금은 원금에다가 뭐가 더해진 겁니까? 이자까지 더한 거예요. 질문. 원리금 균등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다. OX.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다. 이름을 보라고. 원금 균등에서 원금이 일정하다고. 그 다음 원리금 균등이면 뭐가 일정하겠냐고. 왜 일정한데요? 이름이 그거라고. 이름이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나오면 그렇게 틀린다니까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틀리면. 뭐라고 설명해요? 원리금 균등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데 다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면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일정하다. O. 균등하다. O. 변하지 않는다. O.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면
원금 상환액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정하다. 오. 또 X 나오네. 원금 균등이면 후반으로 가도 일정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균등하다. 다시 원금 균등은 뭐가 안 변해요? 원리금 균등은. 다시 원리금 균등이면 매기 상환하는 이자는 감소한다. 아까 이자 감소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이자는 다 감소한다. 이거든 이자는 무조건 감소한다. 둘 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팍 박아놓고 이건 이름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이름에서.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죠. 이제. 다시 해볼게요. 아니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워지지도 않고. 원금 균등에서 요 원금 있잖아요. 요 원금은 어떻다고요? 일정해요. 후반으로 가면 1년째 내는 거랑 2년째 내는 거랑 3년째 내는 거랑 다 똑같다고요. 이자는요? 이자는 무조건 감소해요. 감소.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원리금은 어떻게 되게요? 후반으로 가면. 두 개 합쳐놓은 거 이거. 그럼 감소하겠죠. 하나는 일정한데 하나가 주니까. 못 믿는 모양인데. 자 봐라. 돈을 100억을 빌렸는데 요걸 10년 동안 만약에 갚아라고 했어요. 근데 이자가 10%예요. 근데 원금 균등으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상환합니까? 그러면 1년째 원금, 이자, 원리금. 요거. 원금 얼마예요? 얼마씩 갚으면 돼요? 100억인데 빌린 돈이 100억인데 10년 동안 똑같이 원금을 갚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10억이죠. 나누기 10 하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10억이에요. 10억. 그럼 2년째는 얼마 갚으면 되게요? 왜 10억이에요? 원금이 균등하다 그랬으니까 10억이지. 그럼 8년째는? 여기도 10억이죠. 끝까지 10억이에요. 그래서 요거 돈 다 갚으면 10년 동안. 그럼 총 갚은 거 얼마예요? 그럼 100억인 거죠. 왜? 100억을 빌렸으니까 100억을 다 합치면 갚아야지. 똑같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자 얼마게요? 첫 번째. 요때 잔금 얼마예요? 잔금이 90억이에요? 100억이에요? 잔금이 90억이에요? 맨 처음 갚는데? 아직 갚은 거 하나도 없는데? 얘랑 같이 갚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럼 아직 하나도 안 갚았기 때문에 잔금 얼마? 100억이에요. 그럼 100억에 10%니까 얼마? 10억이라고. 이거 물으면 이것도 잘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봐봐. 돈을 500억을 빌렸어. 융자. 근데 이자가 만약에 10%예요. 근데 요거를 2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20년. 똑같이 원금 균등. 얘 원금 얼마 갚아야 돼요? 1년째. 계산기 두드려야죠. 얼마? 암산하지 마시고. 뭐 알아서 해봐봐요. 암산을 하든 뭘 하든 틀리지만 안 하면 되니까. 얼마? 크게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다 기어 들어가요. 500억을 빌렸는데 20년 동안 갚을 거라고. 얼마냐고요? 25억이에요? 매년마다 25억 갚으면 돼요? 그럼 이자 얼마 갚아요? 첫 번째 연도의 이자. 이자를 50억이나 갚는다고요? 원금이 25억인데 지금 이자가 50억이라고요? 얼마? 얼마냐니까요? 5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놀라냐 그러면 이 원금이 25억인데 이자가 50억이라고 그러면 그래. 이자가 왜 이렇게 많지? 그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이자가 더 커요. 원금 상환하는 것보다. 근데 이거 암산으로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5억이라 그럽니다. 보통. 느낌상으로. 이게 25억이라고? 그럼 이거 곱하면 5%, 그러면 5억 나오겠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금액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고 두드렸을 때 나오는 숫자로 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자가 더 큰 경우 허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10, 2년째도 10, 2년째는 얼마 이자? 앞에서 10억을 갚았기 때문에 잔금이 90억이잖아요. 90억이면 90억에 대해 10%니까 9, 8, 7 이렇게 이자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 합친 건 얼마가 나와요? 19, 18, 17,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20, 19, 1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도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게 이름부터 정확하게 원금이 균등하구나. 그러면 이자는 무조건 줄구나. 뭐 합치면 줄겠구나. 하나는 똑같고 하나는 주니까. 원리금 균등 있죠? 원리금 균등이면 맨 처음에 원리금을 봐요. 합친 거. 합친 게 어떻다고요? 커진다, 작아진다, 일정하다. 얘가 일정하다. 일정하다. 합친 게. 근데 두 번째 이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줄어요. 그러면 요 안에 원금 어떻게 되게요? 합친 게 똑같아. 두 개를 합친 게 똑같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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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요거 원금이자 합친 거거든요. 합쳤는데 요만큼이 원금이었고 요만큼이 이자였어요. 근데 2년째가 되면 이자가 줄어. 3년째가 되면 이자 더 줄어. 그럼 합친 건 같아야 돼. 그럼 원금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갈수록 늘겠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고 합친 건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으로 나올 때의 문제입니다. 이론으로 나올 때.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하고 해가지고 막 다 틀립니다. 간단한 건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한 거에 딱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하나만. 한꺼번에 다전을 생각하지 말고요. 원금 균등이면 뭐가 똑같아요? 원금이 똑같아요.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이 똑같아요. 그 지문 나올 때는 좀 털리지 말라고. 딴 건 몰라도.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감소한다. OX. 다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대답을 못하는지 내가 알아요. 말이 길지 않냐, 지금. 짧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이해해. 이렇게 내면 못 풀어요. 자, 해봐봐요. 되게 쉽다. 근데 못 푼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보다 많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찍어드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읽다가 정신줄 놔버려요, 그냥.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장은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런 것들의 문장이 쫙 나오면 딱딱 찍어서 그것만 필요한 것만 딱딱 이렇게 해서 봐야지 이걸 쫙 이렇게 보다가는 읽다가 정신 놔버린다고 그냥. 자, 다시. 원금 균등. 보고 하세요, 이제. 요거 뭐가 일정? 원금의 일정.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 일정. 하나 더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 들어가게 되면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구합니까? 그러면 원금부터 구합니다. 자기 이름부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계산할 때는. 원리금 균등이면 뭐부터 구하게요? 원리금부터 구합니다. 다시 원금 균등은 뭐부터? 원리금 균등은. 자, 하나 더 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단어가 이거 다 쓸데없는 단어들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럼 헷갈려요. 그래서 딱 이것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만 들어오고 원리금 균등 요것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거 순간적으로 잘 헷갈려요. 원리금이라고 그랬는데 리자가 안 보여가지고 원리금 균등을 원금 균등으로 읽어버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 자, 출발할게요. 자, 요런 조건입니다. 요 조건인데 다음 거부터 먼저 할게요. 원금 균등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얼마 빌렸습니까? 5억 빌렸죠. 부채가 5억이에요. 기간은요 20년이고 대출 금리는 1년에 5%입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거든요. 그럼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고요? 요것만 원금 균등. 그리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바로 갑니다. 원금 균등이면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원금 균등이면 맨 처음에 뭘 구합니까?
원금을 구합니다. 원금. 그럼 원금 1년째 얼마 내면 될까요? 이건 쉬워요. 빌린 돈 얼마예요? 5억이니까 500이거든요. 나누기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원금이에요. 매년마다 갚아야 될. 그러면은 9년 차가 되면 원금 얼마일까요? 똑같겠죠. 25예요. 18년이 되면 25예요. 요거는 구하시겠죠. 두 번째 이자 구합니다. 이자. 요게 핵심이에요. 이자 공식이 아까 뭐라고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거든요. 다시 이자는 어떻게 구합니까? 잔금의 이자율 곱합니다. 이자율은 나와 있으니까 잔금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자는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해서 구해지더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핵심 9년차 거를 바로 구해 볼게요. 놓고 지금 몇 년 동안 갚았습니까? 9년차 거 구할 거니까 9년차에 갚아야 될 거 구할 거니까 갚은 돈 얼마예요? 몇 년차 거? 8년이죠. 그럼 남은 거 지금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에 8년 갚았으니까 남은 거 12년이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그게 핵심이에요. 남은 기간 12년이다. 요거 이해되세요? 12년 동안 앞으로 12년 동안 25씩 갚으면 돼요. 이게 잔금이에요. 매년마다 25씩 갚아야 되니까 원금을. 그래서 요거 곱하기 25 요게 잔금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2년 곱하기 요거 곱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요게 잔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자율만 하면 돼요. 이자율 몇 프로예요? 5%. 그럼 0.05 이렇게.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15. 이자 15.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13년 차 거를 물었습니다. 그럼 13년 차에 이자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원금은 무조건 25예요. 갚으니까. 근데 12년을 갚았잖아요. 그럼 남은 건 8년이죠. 그러니까 13년 차 물으면 12년 갚았다 남은 거 8년이다. 그것만 빨리. 8년이면 8 곱하기 25씩 갚은데 이게 잔금이고 여기에 대한 이자율 몇 프로? 0.05 이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자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10 나오죠. 요거 알겠다면 손 들어보세요. 요거 다시 해볼게요. 15년 차 거에 이자를 구하라 그러면 14년 갚았죠. 남은 거 몇 년? 6년. 그럼 6 곱하기 25씩 갚아야 되니까 25. 요게 잔금. 곱하기 이자율 0.05. 그러면 이자. 요 연습 조금만 하면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구하는 게 원리금이거든요. 원리금. 원리금은 요거 두 개 구해놨으면 더하면 끝이에요. 그럼 요거 원리금 얼마예요? 40. 요거 원리금 얼마예요? 35. 이런 식으로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문한 게 9회차라고 물었잖아요. 9회차의 원리금 상환에 구하라 그러면 9회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시 계산하는 방법. 만약에 질문이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다. 근데 6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 이렇게 물으면 제일 먼저 요 원금은 구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원금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5억인데 나누기 몇 년? 20년. 그러면 매년 갚아야 될 돈 얼마? 25억. 요거는 매년 갚아야 될 원금이다. 그 다음 6년 차로 바로 간다고요. 바로 가가지고 25는 매년 갚아야 되고 그 다음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남아있는 기간을 알아야 되거든요. 6년 차니까 5년을 갚았죠. 남은 거 몇 년? 15년. 곱하기 25씩 갚아야 되고 곱하기 이자율 0.05 이렇게 하면 요때 이자가 나옵니다. 남아있는 돈에 대한 이자. 남아있는 돈
이자. 얼마? 8.18.75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그러면 원리금이 계산된다. 요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요거 앞으로 한 200번 더 할 거거든요. 시험 치기 전까지. 딱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계속 하시라고요.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한 20%만 알겠다. 그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그때는 한 30% 압니다. 자꾸 집에서 또 반복하고 아까 숙제 같은 거 하면 또 올라와요. 계속.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면 요 방식이다.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요 단어 들어오고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구해착걸 구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 요거 구하면 돼요. 요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뭐 쫙 다 구해버릴 거니까. 그러면 1기 거에 대해서 원금을 일단 구해야 돼요. 얼마씩 원금 균등이니까 500인데 몇 년 동안 갚아라? 20년 동안 갚아라. 그럼 나누기 20으로 하면 매년마다 상환할 금액 얼마다? 25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이제 국기 거로 바로 넘어와 가지고 국기에서 원금 얼마예요? 똑같이 그냥 25예요. 원금은. 그 다음에 잔금을 구하는데 국기니까 갚은 거 8기거든요. 그럼 남은 거 몇 기? 12년. 여기에 대해서 25씩 갚으면 돼요. 그럼 이게 잔금이에요. 그러면 요 잔금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이자율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15가 나옵니다. 이게 이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합쳐놓은 금액 40. 요게 뭐? 원리금. 원금이자 합친 거. 다시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원금 균등에서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자, 다시 고개 드시고.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이 부채 서비스액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 다시 시작.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 이거 오늘 지금 몇 번째예요? 오늘 한 50번 정도는 한 것 같죠? 제가 아까 이거 한 몇천 번 할 거라 그랬잖아요. 시험 치기 전까지.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입니다. 질문. 조금 전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구했죠. 요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문제 구할 때 요거 할 때 여기 저당 상수 0.08이라고 적어 놨는데 저당 상수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죠. 왜 안 썼을까요? 안 씁니다. 다시 말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는 저당 상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거 빼고 그냥 계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일 때는 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계산을 못 합니다. 왜? 얘가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구하는 게 원리금이거든요. 원금이자 합친 거. 요걸 구할 때는 공식 없으면 먼저 못 구해요. 이건. 아까처럼 원금이면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당 상수라는 애가 딱 등장하고 있다면 이 조건은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 빌렸을 때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다. 저당 상수하고 같이 항상 등장하는 애가 원리금 균등. 따라서요. 원리금 균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찾아내야 돼요? 저당 상수부터. 그거 못 찾으면 아무 문제도 못 풀어요. 다시. 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게 아까 복잡하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공식인데 그런 공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당 상수 말고도. 근데 그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저당 상수인지, 감채기금 계수인지, 연금의 현가 계수인지, 연금의 내가 계수인지 다음 중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라고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찾을 때 문제에서 원리금 균등 이런 말이 딱 등장하더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 답 뭐다? 저당 상수입니다. 숙달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어려운 문제에서 답이 저당 상수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8, 90%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도 몰라도 은행에서 돈 빌렸다, 원리금 균등이다 이 말 딱 등장하면 바로 내려가서 뭐 저당 상수 딱 10초 만에 그냥 찍고 바로 가시면 된다고요. 다시 원리금 균등은 뭐
저당상수.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자, 나머지 거 바로바로 말씀하세요.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상수는 부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 저당상수, 저당상수, 원리금, 균등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자, 갑니다. 원리금, 균등인 경우에 맨 먼저 뭘 구합니까? 원리금부터 구합니다. 자기 이름부터 구합니다. 원금, 균등이면 뭐부터 구합니까? 원금부터 구합니다. 얘는 원리금부터.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얘가 같은 말이. 자, 요거 얼마예요? 1년째 거. 그럼 바로 이거 생각나야죠. 부채 얼마예요? 500 곱하기 저당상수는 0.08 곱하면 40. 요게 원리금입니다. 요까지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공식으로 바로 나온 거예요. 부채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에 공식 모르면 이거 못 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를 구합니다. 똑같이. 이자는 방식이 똑같아요. 첫 번째 연도니까 갚은 거 하나도 없죠. 갚은 거 하나도 없으면 잔금과 원금이 똑같아요. 곱하기 이자율 몇 퍼센트? 15%, 0.05. 계산하면 얼마? 25. 세 번째, 원금을 구합니다. 원금 어떻게 구해요? 원금 얼마예요? 요거 보고 원금 구해보세요. 원금 얼마예요? 합친 거 40. 그 안에서 이자가 25. 원금 얼마? 15. 다시. 은행에 돈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요걸 은행에 줬다고요. 줬는데 이게 얼마냐 그러면 40을 줬다고요. 40을 줬는데 요 안에서 여기에는 이자와 원금이 합쳐진 거다. 이게 원리금이 40이다. 근데 얘가 얼마냐고요. 지금 얘가 25죠. 25. 그럼 이거 얼마냐고. 그럼 15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고 남은 거 15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순수 자체가. 그래서 15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여기서 문제를 물으면 질문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면 원리금을 물을까요? 이자를 물을까요? 원금을 물을까요? 원금을 물어요. 요것만 물으면 공식으로 바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구해서 요거 빼서 이거 나오게끔. 근데 첫 기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얘가 3기, 4기로 넘어가 버리면 복잡해져요. 이건. 그래서 3기, 4기로 넘어가면 이제 3기로 갑니다. 그러면 2기 거 구해가지고 또 이거 구해서 또 빼고 또 3기 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지 않는다. 복잡한 건. 우리는 복잡한 거 안 할 거죠. 근데 풀기는 풀어야 되겠죠. 복잡한데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정식으로 풀기는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매가 등장하는 거죠. 야매. 그래서 이제 이건 야매로 푸는 겁니다. 야매로. 야매는 어떻게 푸냐 그러면 요즘 딸내미 눈 쌍수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만족하게 잘 됐어요. 별로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새 사람들 보면 눈만 보여. 이렇게 잘했구나. 병원에 갔다가 내려봐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각 다양한 딱 그 나이 대 애들이 많이 타. 수능 딱 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눈이 탁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래 너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니도 내 딸하고 비슷하구나. 그러면은 그 눈만 좀 이렇게 해주면 이뻐지겠다. 뭐 이렇게 이제 딱 이게 느낌이 오는 거죠. 지금 수술하고 잘 돌아다녀요. 수술한 지 이제 뭐 한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붓기도 거의 없던데요.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가 별로 아픈 것도 없고 따끔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막 돌아다녀요. 첫날부터 선글라스도 안 끼고 그게 뭐 저희 딸도 그래요. 엄마를 닮았으면 해야 되겠네. 엄마가 눈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쌍꺼풀이. 엄마 눈은 내 눈인데 지금 보니까. 한 거예요? 티도 하나도 안 나는데 왜 했대 그걸? 하면 티가 좀 나야지. 그래도 저는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하면 사람들이 놀래지.
근데 저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뭐 해가지고 마음에 자기가 만족하면 그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애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네 눈은 어떻게 좀 안 되겠는지 물어봐라. 애도 애지만 왜 우리 와이프가 야매로 했거든. 장모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지는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그때 그 주변에 유명한 야매집이 있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원망을 해요. 하려면 이쁜 데 데리고 가가지고 좀 할지 그 야매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럼 또 장모님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눈을 자세히 봤죠. 딸이 했으니까. 딸 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쌍꺼풀 만들어 놓은 게. 그러니까 막 각도 재고 막 이렇게 했대. 근데 와이프 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는 찝고 해가지고 쫙 정교하게 하는데 와이프는 찝고 그래서 이게 쌍꺼풀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야매. 여기 전문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네 눈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살겠대 그냥. 특별히 목적 달성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같은 돈이 나가잖아요. 이 돈 나가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게 투자냐, 비용이냐. 나중에 배웁니다. 투자로 날 때. 투자로 나가는 돈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럽니다. 이 돈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 딸이 한 눈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와이프가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다? 수익적 지출. 살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뭐 결혼도 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와이프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걸 왜 이야기를 자꾸 하냐 그러면 옷 사러 갈 때 제가 옷 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20대 때 옷 딱 둘밖에 없었어요. 여름 옷, 겨울 옷. 봄, 가을 옷이 없었어. 근데 와이프가 옷 사는 거 하는 걸 좋아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쇼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녀 줘야 되잖아. 계속. 근데 그냥 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또 너무 심심한 거지. 그러니까 같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같이 왜 남자들이 못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쪽팔려요. 왜 쪽팔리냐 그러면 이게 성향 자체가 남자는 들어가면 옷을 한 2번 입으면 좀 사줘야 되잖아. 직원들 고생도 하고 했는데 옷을 한 10개를 입었으면 그럼 한 개는 사줘야 되잖아. 그런데 여자들은 당연히 안 사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10개를 입어보고 언니 다음에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여기 첫 집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가버려요 그냥. 그럼 난 옆에 있다가 내가 더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나는 그냥. 근데 그게 한 20년 30년이 흘러가니까 내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어느 순간 동화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가면 내 옷을 더 많이 사요. 옛날에는 와이프 옷이 만약 100% 중에서 뭐 90% 와이프, 10% 내 거 이렇게 되면 지금은 90% 내 거, 10% 와이프. 그걸 바꾸게 된 결정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네가 입는 옷은 비용이고 내가 입는 옷은 투자다. 왜? 옷을 사서 나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고 하니까 이건 투자다. 강사는 당연히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자주 바꿔야 되고 그 너는 만날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옷 사는 게 맞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반박을 하려고 그러다가 특별히 반박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맞는갑다.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즐거움을 제 옷 사는 거에다가 맞추는 거죠. 맞춰가지고 인강 촬영을 하잖아요, 지금. 촬영하면 촬영에서 나오는 모습을 와이프한테 보여주는 거지. 이쁘지? 뭐 이쁘네. 그럼 또 사러 가자. 이렇게. 자. 어쨌든 야매 이야기 하다가. 자, 야매로 갑니다. 야매. 야매는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 15 있죠? 원금. 일기 때 구한 거. 요게 커져요, 작아져요? 뭐 말을 못해. 하여튼 갔다가 돌아오면 까먹고 하니까 갔다고요? 자, 기다려. 말하지 말고 기다려. 여기에 이게 합친 거거든요. 원리금. 원리금이 똑같은 거죠. 원리금이 예를 들면 40으로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합친 건.
근데 요 안에서 첫 번째 보면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요게 원금, 요럴 건데 요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25라고요. 그럼 원금은 15죠? 그럼 2년째가 되면 요 합친 건 똑같은 거고 이자가 늘어요, 줄어요? 이자가 줄겠죠? 이자 줄면 이자 줄은 거 요거만큼 원금으로 채워놔야 된다고요. 그래 합치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원금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얼마만큼 커질까요? 그럼 요 이자 준 것만큼 커지겠죠. 그럼 역대도 또 이자는 줄겠죠. 그럼 이자 준 것만큼 또 이만큼 더 커지겠지. 계속 원금은. 그럼 원금은 얼마만큼 커집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자 준 것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곱하기 이자율을 적용해가지고 키워주면 돼요. 그럼 여기 이자 얼마예요? 5%였잖아요. 그러면 2년째가 되면 곱하기 1.05 이렇게 딱 해버리면 원금 커진 게 나옵니다. 이자는 요만큼 줄 거고 이자율만큼. 그래서 바로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5 곱하기 1.05 15.75. 그럼 3년째가 되면 원금 얼마일까요? 그럼 다시 여기다 또 곱하기 1.05 이런 식으로 이자만 계속 그냥 곱해져 나가면 원금이 바로 커져요. 그러면 이자를 물으면 밑에 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바로 이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구하면 된다고. 원금을 먼저 구해버리고 빼고 남은 걸 이자로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다시 해볼게요. 원리금 균등이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러면 자, 원리는 다 생략하시고 첫 번째 기건은 다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기의 원금은 구해야 돼요. 요거 어떻게 구합니까? 요 40을 구하고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이자 구하고 요거 이자율만 바로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고 남은 거 15. 그 다음에 2년째 건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곱하기 1.05 이자율만 바로바로 적용해가지고 키워나가면 바로 그거 값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40일 거거든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 이자 구할 수 있죠. 왜?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되잖아. 계산한 걸. 주로 요걸 묻지도 않아요. 요거 물어요. 요거 원금. 그 다음에 3년 차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기 1.05 한 번 더 하면 돼요. 4년 차는 1.05 한 번 더 하면 돼요. 계속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5년 차 거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15년 차 거는 안 구하면 돼요. 15번 어떻게 곱하고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산이 부동산학개론에서 난이도로 따지면 어려운 거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그래서 인문 강의랑 다른 인문 강의랑 좀 다른 인문은 전부 다 용어하고 제일 쉬운 것만 하잖아요. 부동산학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 부동산학 안에서 등장하는 가장 어려운 것들만 다 뽑아서 지금 한다고요. 남자분들로 따지면 당구 지금 3쿠션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라고. 알다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만 잡아도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자, 갑니다. 예, 지금 원리금 균등이란 요 단어.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계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요? 원리금부터 구해요. 요게 1번이에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어떻게 구해요? 부채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의 그 공식이 바로 확 떠올라야 되고 부채가 얼마? 융자금액 5억이다. 500. 곱하기 저당 상수 찾습니다. 0.08이다. 그래서 곱하기 저당 상수는 40이 나오는데 이게 뭐다?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다. 두 번째, 이자를 구합니다. 이자는 빌린 돈 갚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잔금 고스란히 그냥 500 남아있고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5%. 0.05. 그래서 곱하면 25가 나온다. 이게 이자. 그러면 원금을 구하게 되는데 원금은 요거 두 개 나와 있으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개 40이 나와야 되니까 빼면 되죠. 그래서 빼면 얼마? 15. 요것만 딱 구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는 당연히 똑같고요.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곱해나가면 돼요. 요거 제일 밑에 있는 요 15만 이자가 지금 얼마라고요? 5%. 그럼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1.05 이런 원금 그대로 오고 그 이자 줄은 것만큼 키워야 되니까 곱하기 1.05 요걸 한 번 해주면 요때 15.75 바로 나오고
만약에 3기 걸 물으면 다시 15.75에다가 또 1.05를 또 한 번 더 곱한다. 그러면은 16.54. 이거는 16.54? 아, 맞나요? 16.54.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자, 다시. 무슨 조건입니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요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뭐부터 구해요? 원금부터 구해요. 원금이면 빌린 돈 나누기 기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빌린 돈이 500인데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다. 그럼 나누기 하면 25. 요게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면 원금 요거 하나만 딱 구해놓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 구회차 그를 구하라 그랬다. 그럼 구회차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회차의 원금 얼마예요? 똑같이 25. 그 다음에 잔금 얼마예요? 그러면은 9회차니까 8회까지는 갚았고 남은 거 10이죠. 그래서 12년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얼마씩 갚아야 돼요? 25씩. 요게 잔금 남은 기간에. 거기다가 이자율 곱하면 뭐가 나온다? 바로 그냥 이자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더하면 40. 요게 원리금이 된다. 아,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국익거 바로 구해도 되겠네요. 여기 이걸 국위에서 구해도 되잖아요. 뭐 국이든 일기든 똑같은 거니까. 자,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국이라면 원금 어떻게 구해요? 원금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빌린 돈 500에 나누기 20번 25 이렇게 해서 원금 구하고 그 다음 잔금은 국이니까 8년 갚았고 남은 거 12년이고 그래서 12년에 대해서 요 25씩 갚으면 요게 잔금 에다가 이자율 0.05 요거 곱하면 15 그래서 합치면 원리금. 다시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알겠다. 자, 원금 균등이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음. 국이 거 구하라 그러면 국위에서 바로 그냥 때릴 수 있음. 저거 할 필요도 없네.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금 균등이면 일기 거를 일단 다 구해야 돼요. 요건 일단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제일 먼저 뭘 구하고? 원리금. 빌린 돈 500 곱하기 저당 상수는 부채 서비스세. 요게 원리금. 이자는 500에다가 이자율 바로 때려버리면 25. 요게 이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고 남은 거 15. 요게 원금. 그 다음에 2년 찾고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자율만큼만 키워가면 된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원금은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러면 제일 밑에 게 생각나야 된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원금은 그럼 제일 밑에 거. 그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똑같다. 커진다. 그럼 계산할 줄 알면 이론으로 나와도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자꾸 연습하신 분들은 원금 커집니다. 얼마만큼 커집니까? 이자 준 것만큼 커져요. 다시 갑니다.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리금 균등 이름 나오는 건 제발 좀 틀리지 말라고.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어떻게 되냐고. 균등하다고. 원리금 균등 원리금은 균등해요.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은 어떻게 되냐고. 균등하다고. 그게 힘들까? 뭐 어떤 생각 때문에 그게 얼른 안 나와요? 원금 균등에서 원금은 균등하다. 원리금 균등에서 원리금은 균등하다. 왜 그게 잘 안 될까? 원금 균등에는 원금은 균등한데 원리금은 균등이면 원리금도 균등하고. 자, 뭐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계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게 나올지 원금 균등이 나오느냐 원리금 균등이 나오느냐 계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다시 쳐다보세요. 이제 계산 쪽으로 다시 마지막 정리만. 원금 균등이면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뭘부터 구하고? 원금, 그 다음 이자, 그 다음에 원리금. 원리금 균등이면 원리금, 그 다음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원리금 균등에서 반드시 같이 등장하는 애. 저당상수. 원리금 균등이면 저당상수가 나와줘야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 자, 10분간 휴식. 쉬었다 들어오십시오.